제가 그 전기 자동차의 배터리를 8개로 분할해서 이렇게 속도를 그 변속기를 없애버리고 제 방식이 어떤 병렬 방식, 전기 배터리 속도를 적게 다닐 때는 전기 배터리 하나에서 다 이렇게 전기를 끌어다 쓰고, 속도를 약간 높일 때는 2개에서 전기 배터리, 또는 3개에서, 또는 되게 4개에서 속도를 따라서 이렇게 여러 개에서 전기를 끌어다 쓰는 그런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자동차가 이제 도로라고 하면은 각 지선에서, 각 좁은 도로에서 차들이 이제 나올 때 많은 차량이 이제 그 여러 그 좁은 도로에서 몰리게 되면 큰 차선이 필요하잖아요. 8차선, 10차선. 그것처럼 모터에 이제 들어가기, 모터나 어떤 전기가 들어가는 그 직전의 선을 두껍게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전기선의 구리를. 그래서 여러 개의 배터리 한꺼번에 이렇게 전력이 들어와도 다 수용할 수 있는 수용 구조를 만드는 거죠. 이게 일종의 넓은 그 도로를 만들어서 전력이 이제 여러 군데에서 한꺼번에 많이 들어와도 타지 않는 이런 방법을 쓰는 겁니다. 근데 이 방법이 이제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개발한 제 방식의 병렬 방식인데, 전기선을 두껍게 처리를 해주거나 일종의 들어가는 선, 모터에 들어가기 직전의 선이다, 뭐 전기를 사용하는 직전의 선이 굉장히 두꺼워야 된다는 거죠. 또는 그 같은 두께라면 전기선 안에 어떤 구리 전기선의 피복 안에 구리선이 동일한 두께라면, 그렇죠, 8차선이니까 8개를 늘려준다든지 10개를 늘려준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전력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춰주는 겁니다. 모터에 들어가기 직전에서는 이렇게 일정 부분 이렇게 두껍게 처리해주거나, 구리선, 똑같은 구리선이라면 10개, 이해하기 쉬우라 그러면 이렇게 모터 그 배터리에서 들어오는 선이 각 한 개당 전선이 2개나 1개나 이렇게 됐을 때 여기는 10개가 들어간다는 거죠. 각 배터리가 8개에서 전력을 끌어다 쓸 때도 있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차선을 넓혀가지고 강력한 전력이 줄어들어도 이것을 수용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든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전 세계 반도체 회로 그릴 때도, 반도체 설계할 때도 들어가고, 모든 그 전기에는 다 들어갈 거예요. 전원 공급기 방식도 다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일종의 사실 전원 공급기이기 때문에 전기 자동차의 그 변속기를 없애버리고 전기양을 통제해서 이렇게 공급을 해주면 변속기 없어진 부분비가 엄청, 구조가 단순해지죠. 단순하게 자동차가 엄청 싸집니다. 고장도 잘 안 나고, 변속기에서 고장 잘 나거든요. 이것은 뭐 전기 자동차뿐만 아니라 군에서 이렇게 뭐 장갑차라든지, 군에서 차량도 그렇고, 군에서 뭐 이렇게 탱크라든지 모든 변속기를 사용하는 모든 부분들, 또는 뭐 이렇게 헬기에서도 사용하고, 선풍기에서도 사용하고, 산업용 모든 전기를 공급하는 전원 공급기에는 다 이 방식이 쓰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큰 특허입니다. 사실은 인류 최초로 개발을 한 거기 때문에. 이게 안에 들어가는 이 전기선, 모터 직전에 들어가는 전기선의 굵기가 똑같은 굵기라면 전선 피복 안에 이렇게 8개로 늘려놨다. 그러면 그것이 서로 동일한 두께도 될 수 있지만 서로 틀린 두께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모터에 이제 감기는 이런 구리선도 서로 이제 이게 그 동일한 굵기가 들어갈 수도 있지만, 동일한 굵기에다가 이제 가령 제 방식에 이제 종류 배터리 쓰시면 되니까요. 제 방식에 전기선이다 그러면 이렇게 일정 부분 이런 식으로 일정 구간을 두껍게 만들어 주거나, 뭐 일정 구간을 동그랗게나 네모나게 일정 구간을 하나의 전기선이다 그랬을 때, 구리선이죠, 두껍게 만들어서 이 부분이 이제 카패시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구리선 그 모터에다 감아놔도 강력한 구동이 이루어집니다. 또는 이제 구리선의 굵기를 서로 틀리게 만들어주면 주파수 방식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펄스 방식으로. 모터에 들어가기 직전에서는 이제 그렇게 만들어주기도 하고, 모터에 감기는 선을 그렇게 만들어주면 파워가 굉장히 세집니다. 주파수 방식은. 이거는 제가 처음으로 발견해낸 거죠. 모든 만물은 서로 평균화 교자나 원리를 갖고 있다라면서 전류가 왔다 갔다 흐르는 주파수 방식, 펄스를 바뀌어서 강력한 구동이 동적인 전기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거기 이제 뭐냐면 연구자석이 들어가는데, 연구자석 하나를 딱 놔두는 게 아니라 서로 두께가 틀린 연구자석을 이렇게 딱 결합을 시켜 놓으면 거기서 거기 안에서 에너지가 교류를 해서 강력한 파워가 나옵니다. 이거는 이런 방식을 쓰시면 제 방식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거를 어디다 응용할 수 있냐면 컴퓨터에도 응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소위 뭐 각종 그 휴대폰에서도 응용할 수, MLCC다 그러면 MLCC가 됐든 컴퓨터에서는 소형 그 컴퓨터 같은데, 노트북 컴퓨터 같은 일반 작은 배터리가 들어가, MLCC도 될 수 있고 작은 배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작은 배터리가 이제 들어가가지고 가령 이제 이렇게 이해하기 싫으면 이런 건전지다 그러면 이 건전지를 100개짜리를 넣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또는 이런 건전지를 10개를 넣거나 20개를 넣는 데가 있다고 생각. 각각의 여기서부터 플러스 마이너스가 딱 이렇게 꽂으면 자동 연결이 되어서 아까 전에 전기 자동차 얘기라듯이 이런 배터리가 10개짜리에서 전력을 이제 많이 쓸 때는 이런 배터리에서 5개에서 전력을 끌어다 쓰거나 10개에서 쓰거나 이런 20개에서 끌어다 쓰거나 30개 쓰거나 이런 통제를 하는 전원 공급 장치, 일종의 전원 공급기가 되는 거겠죠. 그 방식으로 이렇게 쓴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획기적인 아이디어거든요. 뭐 일반 건전지지만 그렇지 모든 형태의 배터리는 다 되는 거예요. MLCC도 되고요. 이 부분이 굉장히 큰 기술 특허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굉장히 지적재산권으로서 뛰어난 아이디어, 전 세계 아이디어, 모든 전원 공급기가 이제 이런 방식으로 다 될 거라는 거죠. 전기 배터리, 자동차 전기 배터리를 썼던 방식이 그대로 여기서 또 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충전 방식으로도 될 수 있는데, 뭐 이게 만약에 충전용 건전지, 충전용 배터리가 됐을 때 특정, 여기다 100개가 들어가는데 특정 20개 어떤 전력이 빈 20개에만 충전을 하고자 했을 때 전원 공급기에서 통제를 해서 그 부분, 그 배터리에만 전기를 집어넣을 수 있을까요? 될 수 있습니다. 가령 100개 이런 그 건전지, 100개의 그 배터리가 들어갔다 그러면 특정 어떤 번호, 배터리 이제 번호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전원 공급기에서 소프트웨어상으로 통제해서 그렇죠. 특정 그 전원 공급기의 배터리 양이 잔량이 줄어들었을 때 그쪽에만 통제해서 전원을 충전하는 이런 방식도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굉장히 큰 기술 특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배터리 안에 보면 배터리 안에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배터리 충전 방식에 대해서 되게 전기 자동차다 그러면 제가 배터리를 8개로 이제 물리적으로 분할을 하고 격벽 처리해서 각각 넣어준다고 그랬었죠. 이제 물리적으로 8개를 분할해서 격벽 처리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발열 이상 이런 거 화재날 것 같다면 그쪽 부분을 전기를 단락시키고 딱 산소까지 차단시켜 버리는 겁니다. 각 배터리 현재 있는 배터리를 물리적으로 8개 정도로 10개나 20개나 4개나 분할해 준다는 거죠. 그런 해 가지고 그 격벽 처리해서 그 부분에다가 발열 이상이 생긴 배터리는 딱 전기를 차단시키고 그다음에 산소를 차단시켜서 화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준다는 거죠. 여기다가 이제 특별히 쿨링 시스템으로 열기까지 발열 같은 것을 이렇게 강하게 냉기를 써가지고 그렇죠. 발열 이렇게 좀 식혀주는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듭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8개 배터리에 전기 충전소에서 하나로 이렇게 꽂아서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거를 8개나 10개 이 정도로 해서 이 콘센트 방식으로 해서 전기가 분할되어서 각 배터리에게 충전이 됩니다. 충전이 되는데, 충전되는 데서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각 배터리가 이렇게 이제 있다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 8개 배터리에게 그 충전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럼 다시 이거를 4개로 쪼갠다고 합시다. 4개가 배터리 안에 배터리가 또 들어가 있는 구조가 되겠죠. 4개 가면 각각 여기서 들어오던 전기 충전을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충전을 한다면 얼마나 빠르겠습니까? 그죠? 한 선을 통해서 이렇게 충전하는 것보다 각각 충전해 버리면 4개로 분할해서 배터리가 충전이 빠르니까, 그다음에 다시 이 작은 방을 4개로 이 작은 배터리가 4개로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럼 여기다가도 동일한 방식으로 이렇게 공급을 해주면 충전이 엄청나게 빨라지는 거겠죠. 그럼 이 부분을 다시 또 4개로 잘라 가지고 이쪽으로 들어가면 지선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좁은 또 자동차라면 좁은 도로를 통해서 또 작은 도로를 만들어서 또 더 가면 순식간에 이것을 그렇죠. 이렇게 충전이 엄청 빨라지는 거죠. 이 방식은 무슨 방식이냐면, 백가구에다 전기를 갖다 공급을 했을 때 한 선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보다 100개의 선을 그냥 만들어 가지고 들어가면 훨씬 빨라요. 적어도 20개의 선을 들어가서 만들어 갖고 분할해서 빨리 공급을 해주면 훨씬 낫겠죠. 그런 방식입니다. 이렇게 아이디어가 너무 단순하죠. 제 거는 중국에서 어떤 캐나다에 어떤 전기 저장소, 전기 충전소 만들 때 이 방식을 사용하시더라고요. 저는 딱 한눈에 알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아마 하는 데가 있을 거예요. 뭐 제 거 기술 발표는 어디선가는 딱 나와요. 저는 이제 제가 이제 개발한 기술이니까 알아보죠. YTN 같은 데서 나오는데 제 기술 많이 나오더라고요. 우리나라 대기업에서도 나오고, 뭐 이렇게 중국 업체에서도 나오고요. 중국이 이제 3D 반도체 얘기를 했을 때, 뭐 트랜지스터로만 구성되는 이렇게 3D 반도체를 얘기하면 뭐 어디선가 카패시터 역할을 하는 게 있어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방식이 이제 반도체 회로에서 이렇게 일정 부분, 반도체 회로도 구리선이잖아요. 구리선 가지고 일정 부분을 이렇게 뭐 또 구리선 아니더라도 알루미늄이나 이런, 그렇죠, 은 같은 뭐 이런 여러 것들, 다른 것들 전기 전도할 수 있습니다. 재질이 뭐가 됐든 간에. 근데 일단 구리선을 많이 쓰니까, 그래서 하나의 구리선 안에 일정 점을, 두꺼운 부분을 쪼가서, 이게 이제 커패시터 역할을 하는 거죠. 전기를 축전하고 발송하는, 이런 전기를 전송하는 이런 시스템이 되는, 이게 이제 이 3D 이걸 쓰신다는 거죠. 이런 거 쓰시면 이제 제 기술 구조라는 것을, 이것도 전 세계 최초로 제가 개발한 겁니다. 일종의 대나무 매듭 구조인데, 그 부분에 대나무 매듭 구조 같은 것을 보다 이게 에너지를 축적해서 보내는 장치다. 이걸 이렇게 산업상 이용해 보자라고 생각한 게 이제 이겁니다. 뭐 이거는 각 전선에서 일반 뭐 반도체 회로에서뿐만 아니라 전선에서도 이렇게 축적해 가지고 멀리 보내는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전기가 중간에 송전 손실이 별로 없고 발열만 견딜 수 있으면 약간 전봇대처럼 되는 거죠. 일종의 전기를 축적해서 멀리 보낼 수 있는 이런 것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뭐 일정 구간에는 이런 동그랗거나 네모나거나 일정 두터운 부분을, 전기선의 두터운 부분을, 그렇죠, 여러 개를 찍어줄 수 있겠죠. 그러면 강력한 축전이 되고 강력하게 전송이 또 전송되겠죠. 여기서 이제 분할해 가지고 각 지선으로 또 옆으로 나가 가지고 지선으로 전기를 분할해는, 여러 군데 찍어준다는, 분할해주는 것이. 그러니까 여기에 좀 두터운 거, 그렇죠. 좀 더 두터운 데는 전기를 많이 모이겠습니까? 적게 모이겠습니까? 두터운 데는 많이 모이겠죠. 여기서 이제 분할을 해줘도 되겠네요. 다른 데 이렇게 지선, 이런 식으로 반도체로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답니다. 전기선도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이것도 뭐 하나의 전기선 안에 뭐 두꺼운 전기선에서 얇은 전기선으로 이런 식으로 해갖고 변압 구조를 만들거나, 인위적으로 또는 중간 정도의 두께를 가진 전선에서 다시 얇은 두께를 가지고 변압 구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한전이나 LS 선전, 뭐 어디 LS 산전이 어디서나, 또는 전선에 동일한 두께다 그럼 전선 표복 안에는 구리선이, 그렇죠, 8개짜리에서 5개짜리로, 5개짜리에서 3개짜리로 이렇게 분할해서 보내는 방식. 이거는 일종의 변압 구조거든요. 전원 공급기도 이런 식으로 공급을 합니다. 전선의 굵기를 가지고 그렇죠. 그 전선에 전력이 많이 필요한 것은 동일한 두께다라고 했을 때 전선 피복 안에 구리선의 두께가 5개짜리로 보내주고, 좀 더 적게 보내는 데는 약간 중간 정도 소모하는 데는 전기가 필요한 것은 3개짜리로 보내주고, 좀 약하게 편력이 별로 필요하지 않은 것은 1개짜리 전선으로, 1개짜리 구리선으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로봇 분야에도 쓸 수 있고, 자율주행 로봇, 자율주행 전기차라든지 산업상 A사 레이더라든지 전 세계 전원 공급기 방식이 되는 거예요.
또 한천 같은 데서도 전송할 때 이런 식으로 변압 구조를 가지시면 제 기술 구조, 또 이런 형태의 전기선을 LS 산전이 됐든 전선이 됐든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남의 기술 도둑질해서 쓰지 말자라는 거죠. 자, 좀 전에 다시 배터리로 돌아가서 이 배터리 안에 그렇죠, 작은 배터리들이 여러 개의 연합이 들어갈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좀 전에 그런 설명을 했죠. 전기 충전소에서 충전을 할 때 이 전기 배터리 안에 4개가 이렇게 분할에 들어갔을 때 각각 전기를 충전해 준다. 그럼 속도가 빠르다. 다시 그 부분을 4개의 방으로 나누면 이 부분에도 그렇죠, 전기를 충전하는 그 전선이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 부분에도 빨리 이런 부분을 4개로 다시 쪼갠다는 거죠. 그리고 작게 쪼갠 이 부분을 다시 4개로 쪼개주면 그 안에도 전기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이 안에는 수많은 배터리 셀이 들어갈 수 있는 구조가 되겠네요. 그죠? 배터리 연합. 배터리가 이제 여러 개가 묶여서 하나의 배터리로, 외형만 이제 하나의 배터리고 안에는 수많은 배터리 부분들을 말씀을, 수많은 배터리 연합이 될 수도 있다. 거기서 이제 충전 구조를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래서 이런 거 안에서도 가령 내가 여기다가만 충전하고 싶다 그러면 그렇죠, 소프트웨어상으로 여기만은 지시하면 이쪽으로만 충전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이쪽 4개를 쪼갠 데에서 이쪽만 내가 충전하고 싶다 그러면 이쪽에만 충전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런 형태의 전원 통제기, 전원 공급기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나옵니다. 좀 전에 얘기를 했듯이 이런 건전지나 이제 이런 그 배터리가 됐든 이해하기 쉬우라고, 이게 100개짜리 꼽아 놓으면 이거 100개에서 나오는 전력을 한꺼번에 모아서 쓸 수 있게 해주거나 20개에서만 쓸 수 있게 해주거나 10개에서만 쓸 수 있게 해주거나 전원을, 그렇죠, 전원에 그 쪽에서 쓸 수 있는 전력의 양을, 그렇죠, 조절을 해준다는 거죠. 이런 건전지 100개가 들어갔는데 20개에서만 쓸 수 있고 50개만 전체를 다 쓸 수 있거나 5개만 쓸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충전을 할 때도 거꾸로, 그렇죠, 이게 1번부터 100번까지 번호가 부여됐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47번이나 56번에 여기다가 전원을 공급하고 싶다. 그럼 그쪽만 공급을 해준다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이것은 제 기술 구조에 합니다. 반도체에도 이런 원리가 쓰일 거예요. 반도체 회로를 갖다가 어떤 신호를 갖다가, 특정 신호를 갖다가 보냈다. 그러면 이제 반도체 회로를, 반도체라고 그럽시다. 이거를 반도체의 특정 방을 이런 식으로 신호를 입출력을 했을 때 이 방식을 쪼개서 들어가는 이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돼요. 이거 반도체 회로에서 안 쓸 수 없어요. 이 구조가, 원리가. 전기를 전송할 수도 있지만 전기가 약하게 들어가면 통신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통신으로 사용했을 때도 동일하게 쪼개서 들어가면 신호를 엄청 빠르게 들어가거나, 특정 이 안에 다시 4개로 쪼개고 특정 여기 부분에만 신호를 입출력할 수 있다라는 거죠. 신호를 저장하거나, 정보를 저장하거나 신호를 입출력하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소프트웨어에서 이게 전기를 충전하기도 하고 전기를 뽑아낼 수도 있고. 내가 여기서만 전기를 뽑아낼 수 있을까요? 여기만? 네, 소프트웨어상으로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만 전기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신호를 입출력하고 정보를 저장할 때도 되겠네요. 되죠. 이 방식은 이제 반도체 회로에서 쪼개서 들어가는 이 전기 전송과 반도체 회로에서의 신호 입출력 또는 신호의 저장, 정보의 저장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 구조에 담. 저는 이거 계속 얘기해 왔어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를 갖다가 제 방식의 어떤 좌표 방식, 전 세계를 수백조 분의 1, 수천조 분의 1로 나눠서 가로 세로로 쪼개고 그 좌표를 숫자로 표시합니다. 1cm 단위로 상공을 올라가서 이렇게 그것도 가로 세로로 나누고 거기도 숫자로 표시하죠. 또는 지하 또는 바닷속에도 1cm 단위로 가로 세로 나누면 거기도 좌표를 숫자로 표시합니다. 그러면 이제 지구의 어떤 데든 정확한 좌표가 있겠죠. 우리는 정확한 지점을 알게 되는 거죠. 0.1cm 단위로, 나노 단위로도 할 수 있어요. 그 지구에다 줄 긋는 건 아니니까. 소프트웨어상의 계산이잖아요. 유성, 그러니까 우주에서도 되고 달에서도 되고 화성에서도 되고 태양에서도 됩니다. 그래서 어떤 특별 좌점이, 어떻게 태양 좌표에 어떤 지점에 흑점이 터졌다 그러면 그 부분은 몇 번 좌표에 어디에 있다 이렇게 되고요. 모든 사진 촬영과 영상 촬영도 이런 식으로 제 방식의 좌표 방식으로 사진을 촬영하고 좌표 방식으로 영상을 촬영하게 됩니다. 이것은 제 방식이라는 거죠. 좌표 방식으로 영상을 촬영하는 것, 사진을 촬영하고, 그 다음에 정확한 그 지점에 대해서 우리가 영상 감시를 한다. 하늘의 대공 감시다. 영상 감시를 할 때 정확한 좌표 어디 지점에 그 물체가 있다라는 걸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CCTV도 앞으로 이제 이런 형태의 CCTV도
좌표 방식으로 이제 화면을 표시하고 특정 어떤 부분의 이상을 발견해서 거기에 이상 지점을 뭐 군에서 이제 부대를 보초를 선다 그러면 이런 애들이 보조를 써가지고 딱 이상 지점을 딱 발표하고 어떤 지점에 매복 지점 이게 적군으로 보이는 이상한 것이 물체가 A 7648번 지점에 있다라고 표시하면 좋겠죠. 이런 CCTV 영상 감시 장비 군의 하늘의 위성에서도 좌표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자율주행 차량도 도로를 다닐 때 그렇죠. 내비게이션 자체가 이제 좌표 방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이쪽 좌표에서 이쪽 저쪽으로 움직이고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자율주행 로봇도 이제 다 그렇게 물류센터에서도 의식하게 어떤 공장을 가로 세로로 쪼개고 이렇게 위에 높이까지 해서 좌표 방식으로 해서 물류를 거기다 어떤 지점에 갖다 놓거나 어떤 물건이 어떤 지점이 있거나 그래서 자율주행 로봇이 가서 이렇게 좌표 방식으로 움직이면서 물건을 사람처럼 이제 움직이게 되는 거죠. 하나의 선을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정보의 입출력 할 때도 이거 보면 이걸 제가 이거를 하나의 배터리다 그러면 4개로 쪼개 가지고 각각 충전하고 다시 또 이 부분을 4개로 쪼개서 각각 충전하고 다시 이 작은 부분을 4개로 쪼개서 충전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좌표 방식으로 이제 전기를 갖다가 입출력 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특정 여기 부분에만 내가 이 배터리 안에 이 부분에만 전기를 충전하거나 전기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다시 4개로 쪼개서 이 부분에서만 전기를 충전하고 출력할 수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시 이거를 4개로 이 부분을 4개로 쪼개면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에서 전기를 충전하고 출력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제 방식의 전원 공급기 방식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신호를 입출력하는 이런 방식으로도 전기를 약하게 하면 신호가 되니까 그래서 신호를 입출력하는 방식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A 좌표 4007 반도체의 어떤 저장 장치에 4768번의 지점에 정보를 입출력할 수 있다라는 거죠. 또는 47686번의 좌표에 정보를 입출력하거나 정보를 저장하거나 이게 간다는 거죠. 반도체 그다음에 반도체도 이런 방식으로 사용되고 앞으로 모든 모든 저장 장치 컴퓨터 저장 장치라든지 정보를 저장하고 입출력하는데 이 방식이 사용될 것이라는 겁니다. 매우 효율적이고 간단합니다. 좌표 방식으로 정보를 입출력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이렇게 쪼개서 전기를 충전할 수도 있지만 전기를 충전하고 출력할 수 있는 거죠. 신호도 입력하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저장도 하고 앞으로는 이 방식이 전 세계 반도체 회사에서 사용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전기차 모든 배터리 충전 방식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배터리에서 이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휴대폰 안에서도 앞으로 이렇게 휴대폰의 정기적인 입출력 저장 또는 어떤 휴대폰 안에서도 정보의 입출력 저장을 이렇게 좌표 방식으로 휴대폰 안에서나 컴퓨터 안에서도 할 것이다. 노트북 컴퓨터 안에서도 TV 같은 데서도 좌표 방식으로 모든 정보를 입출력하고 전기도 보내고 이런 식으로 할 거랍니다. 제 기술이 이제 제 방식의 전원 공급기 방식, 제 방식의 어떤 정보 입출력 방식 이것이 반도체와 전 세계 모든 산업에 다 쓰일 건 군사적으로도 다 쓰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연히 개발한 게 아니죠. 어떻게 우연히 개발? 제 방식은 너무 단순합니다. 제 의학이 드라이기로 딱 이렇게 치료하듯이 복잡한 어떤 답을 주면 이 사람들이 몇 사람이나 따라하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기술은 단순해야 됩니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기술은 단순해야 된다. 그래야지 복잡해서 고장도 잘 안 나고 비용도 잘 안 들고 획기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획기적인 아이디어는 단순합니다. 그래서 이 방식이 일단 우연히 개발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 세계 반도체 회사나 전 세계 모든 배터리 회사나 전 세계 모든 배터리 충전 시스템 그 다음에 모든 다른 데서도 이 방식을 다 사용하게 될 것이다. 사용한다면 남의 기술 도둑질해서 상업화시켜서 반드시 기술료를 지급해라는 거죠. 제 기술이 여러 대기업에서 방산기술에 쓰이는 걸 봤습니다. 자신들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다른 데서 전 세계에 쓰면 좋을까요? 말도 안 된다고 그러니까 자신들은 생각하겠죠.
그래서 전 세계 노조들도 있고 그래서 이게 이 부분이 참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왜 남의 기술을 저렇게 내 기술이 왕창 모여 있는 데도 있어요. 나중에 이렇게 그 제 기술을 사가신 사람들이 외국에서나 어떤 미국 같은 데나 영국까지 사가면 그 사람들이 이제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제품을 생산 못하고 수출도 안 되고 생산도 못하게 되고 업계에서 퇴출될 수 있습니다. 징벌배상뿐만 아니라 방산 같은 건 아예 그렇죠. 수출도 못하고 생산도 못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무기를 생산해 자기 기술을 축적한 기업과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방산을 키운 기업과 그런 기술로서 기업을 키운 기업. 그렇죠. 모래성을 쌓는 거나 마찬가지. 사상도각. 결국에는 그 수많은 기술 중에 하나를 누가 사가게 되면 제품 전체를 만들 수가 없어요. 제 기술은 모든 것이 서로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모든 기술이 서로 연계가 되어 있어서 그중에 하나만 못 써도 그렇죠. 제품을 생산이 안 되거나 다른 제품에 허가받은 제품 돈을 내고 사용료를 허가받고 이렇게 제품 생산하는 것보다 위력이 많이 떨어지게 돼. 제품의 성능이 떨어진다는 거죠. 하여튼 이 기술은 제 기술입니다. 이게 남의 기술 도둑질해서 제품 상업화 시키지 말아 주십시오. 근데 기술료 주고 오면 될 텐데 이해할 수 없습니다.